악몽은 늘 같은 장면으로 시작된다. 나는 오래전 내가 일하던 교실에 서 있다. 서울 외곽의 그 낡은 초등학교. 형광등은 살을 애는 듯 하얗고 나는 채점한 공책 더미를 넘기고 있다. 그때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린다. 초등 2학년에게서 기대할 법한 삐걱거림이 아니다. 더 오래된 뼛속을 울리는 곡조. 경북 안동 할머니 집 처마 밑에서 완두콩을 까시며 흥얼대던 찬송가였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멜로디가 복도 끝에서 연기처럼 스며온다. 따라가면 익숙한 복도가 이상하게 늘어난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고 그 눈동자들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온다. 나는 매일 새벽 4시 17분에 깬다. 시트는 땀으로 축축하고 분필가루와 흙냄새, 어딘가 탁하고 잘못된 냄새가 배어있다. 그 꿈은 3주 전에 시작됐다. 강원도 인제 깊은 소나무 숲 끝자락에 있는 솔숲 초등학교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직후였다. 학교는 흙길 맨 끝에 박혀있다. 소나무가 하늘을 덮어 오전 내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2달 사이 선생 3명이 그만두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르게 돌아온다고 수군대자 교육청이 급히 나를 불러들였다고 했다. 나를 진짜로 물러서게 했어야 했던 건 벗겨진 페인트도 밟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마루도 아니었다. 본관복도 한쪽 벽면 가득한 졸업생들의 웃는 사진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한 학년 전체의 사진이 통째로 끊긴다는 사실이었다. 졸업앨범도 단체 사진도 없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엔 빈 여백만 남아있었다. 화요일 늦어름 박선희 교장이 나를 안내했다. 더위는 젖은 담요처럼 등을 눌렀고 오래된 창문형 에어컨은 죽어가는 곤충처럼 떨었다. 교장은 시계를 자꾸 훑었다. 은팔찌가 금속 밴드에 부딪혀 잔소리처럼 딸깍거렸다. 지은 선생. 그녀가 색종이로 꾸민 게시판 앞에 멈춰 섰다. 여긴 몇 가지 전통이 있어요. 도시에서 온 분들에겐 좀 별나 보일 수도 있죠. 나는 진주에서 자라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나왔다. 촌과 도시는 다르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녀가 코팅된 종이를 건네던 순간 상한 우유 같은 냉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앉았다. 제목은 학급 운영 지침. 광고가 아니에요. 교장의 목소리가 왜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지 설명할 때 쓰는 어조로 낮아졌다. 선생과 아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죠. 지침은 낡은 등사기에서 뽑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희미했다. 겨우 7줄.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생활지도 규정보다 더 깊이 아이들이 놀이터 사고와 감정 싸움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쓰인 문장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원주의 월세 오피스텔로 돌아와 종이를 가방에 접어넣었다. 새 직장 스트레스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어느 학교에나 은근한 규칙이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나는 왜 이전 선생들이 정말 떠났는지 끝내 묻지 않았다. 사진벽에 빈 칸도 모른 채 했다. 책상 위엔 고려대 졸업장을 걸고 월요일에 올 23명의 2학년 아이들을 위한 수업안을 정리했다. 믿음이 깊은, 눈이 반짝이는 그 얼굴들. 월요일은 끈적한 습기로 시작됐다. 7시 15분 자갈 주차장에 도착하니 내 아반떼가 낡은 SUV들과 트럭들 사이에서 유난해 보였다. 복되는 소립 세제 냄새가 났다.
그 아래로 달큰하고 텁텁한 오래된 과일 같은 냄새가 깔려 있었다. 박 교장은 꽃무늬 원피스를 단정히 입고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선생, 먼저 교실로 가요. 애들은 8시에 와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아까 말한 지침, 시작 전에 다시 읽어두세요. 내 교실은 복도 맨 끝집이 B, 유리 진열장에는 군청축제 상장과 낡은 기사들이 바랬다. 창은 숲을 마주했지만 두꺼운 암막 커튼이 햇빛을 막고 있었다. 전임자가 남긴 물건들은 돌아갈 주인을 잃은 듯 제자리에 있었다. 색연필은 색상별로 완벽히 정돈돼 있었고 독서 코너엔 맞지 않는 베개들이 모여 있었고 부침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햄스터는 우리 안에서 미동도 없었다. 부침이 괜찮나요? 내가 유리면을 톡 건드리자 검은 눈이 형광등을 반사할 뿐 깜빡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낮잠이 길 뿐 교장이 안경을 밀었다. 지침은 책상 옆에도 붙여뒀어요. 애들은 외워요. 선생이 꾸준히 반드시 지켜야 해요. 봉투 속 종이를 책상에 펼쳤다. 7가지. 수업 시간에는 어떤 아이도 교실에 혼자 두지 말 것. 잠깐이라도 나갈 땐 전원을 데리고 이동할 것. 오전 8시 이전, 오후 3시 30분 이후에 교실 주변에 있는 아이에게 인사하거나 응대하지 말 것. 그들은 당신의 학생이 아니다. 아이가 눈 없는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면 즉시 종이를 회수해 해질 역. 전까지 급식실 뒤 소각로에서 태울 것. 쉬는 시간 혹은 휴식 시간마다 10분 간격으로 머릿수를 셀 것. 숫자가 달라지면 비상벨을 3번 울리고 즉시 대피할 것. 다른 성인 없이 비품실에 들어가지 말 것. 문을 열기 전 반드시 3번 노크하고 안쪽 반응을 확인할 것. 지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모든 창문을 닫고 아이들을 큰 소리 내는 활동으로 바쁘게 둘 것. 소리가 멈출 때까지.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 아이가 당신 반이 아니라고 기억된다면 절대 인계하지 말고 즉시 교무실로 연락할 것. 나는 허탈한 웃음을 기다렸다. 신입에게 주는 장난이라며 교장이 웃어 넘길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시계를 또 봤다. 노랫소리는 수요일에 자주 와요. 창고에 노래방 기계 있어요. 그때 쓰면 좋아요. 교장 선생님,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은 상대적이죠. 그녀는 손 씻기 포스터 모서리를 반드시 고쳤다. 중요한 건 모두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소각로는 급식실 뒤. 성수 아저씨 책상 맨 윗서랍에 성냥이 있어요. 정각 8시에 23명이 교실로 들어왔다. 물처럼 흘러들어와 자리를 찾고 앉는 움직임. 가방은 고리에 정확히 걸리고 연필은 책상 모서리와 평행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합창, 맑고 정확한 화음. 나는 자기소개를 마치고 이름과 좋아하는 동물을 말해보자고 했다. 3번째 줄, 말이 없던 한 아이 차례가 되자 교실 공기가 식었다. 토끼요, 아이가 말했다. 소리가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다. 부드러워요. 멈추면 눈이 예뻐요. 아이들이 동시에 그쪽을 봤다. 그때 나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 아이 은비는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 의자 위 2 뼘쯤 공중에 발끝이 허공에서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속의 햄스터가 갑자기 미친 듯 바퀴를 돌렸다. 쇠소리가 칠판을 긁었다. 눈을 세게 깜박였을 때 은비는 의자에 정상으로 앉아 있었다.
옆자리 아이가 속삭인 말에 킥킥댔다. 부치미는 다시 조각상처럼 굳었다. 검은 눈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내 시계는 오전 8시 47분. 하루는 시작됐고 나는 벌써 제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창밖 소나무는 우리 교실에는 없는 바람에 흔들렸다. 오전 수업은 겉보기엔 순조로웠다. 세막이 고민형으로 덧셈을 했다. 나는 은비의 떠오름을 착실하고 잠 부족 탓이라고 몰아갔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얌전했다. 말할 땐 손을 들고 다툼 없이 나눠 쓰고 말하지 않아도 치웠다. 너무 완벽했다. 점심때 나는 교무실에서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씹으며 지침을 다시 읽었다. 교사는 나까지 합쳐 4명뿐. 모두가 빨리 먹고 조용히 흩어졌다. 1학년 배 선생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 시선을 내렸다. 4.5 학년 교미민 강 선생은 편의점 김밥을 밀어넣듯 먹고 사라졌다. 유치원 담임인 임나래만 머그잔을 채우며 말을 걸었다. 첫날 긴장, 다들 그래요, 이거요. 나는 코팅지를 들어 보였다. 이걸 진짜 써본 적 있어요. 그녀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다.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규칙엔 다 이유가 있어요. 문 쪽으로 가다 멈췄다. 그리고 지은 선생, 교실 비품실은 안에서 잠기면 안 열려요. 기억해요. 12시 30분 줄지어 돌아오는 길, 바닥 아래에서 노랫소리가 올라왔다. 장난스런 동요가 아니다. 음계가 낮게 꺾이는 뿌리 깊은 장조, 악몽 속 그 곡,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아이들 23명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꺾였다. 나는 6번 지침을 떠올렸다. 오늘은 실내놀이.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올렸다. 사이먼 세즈 해볼까? 우리는 창문을 닫고 스피커 볼륨을 끝까지 올려 의자 뺏기, 큰 목소리 받아쓰기, 손뼉 박수놀이를 쉬지 않고 이어갔다. 아이들은 환히 웃었지만 틈만 나면 마룻바닥을 훔쳐봤다. 마치 그 아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후 조용한 시간, 나는 색칠하는 아이들 사이를 돌았다. 무지개의 꽃, 막대인간 가족. 그런데 준호의 종이에서 발이 멈췄다. 붉은 크레파스로 그린 얼굴들,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비명을 지르는 얼굴. 공통점은 하나, 모두 눈이 비어 있었다. 3번 지침이 목 뒤를 긁었다. 눈 없는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면 즉시 회수해질 역, 전 소각로에서 태울 것. 준호야, 오늘은 나무 그려볼까? 아이의 자신의 눈은 맑고 파라, 아니 검고 반들했다. 근데 선생님, 얘네는 예전 친구들이에요. 언제 전? 지하 내려가서 노래 부르기 전. 나는 종이를 조용히 접어 수첩에 끼웠다. 그래, 그럼 나무 그리자. 준호는 금세 초록을 집었다. 3시 15분 문에 노크가 났다. 유리창 너머로 꽃무늬 원피스의 여자가 손을 눈에 얹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딸아이 데리러 왔어요. 선아요. 선아 김. 선생님 반이에요. 웃음은 옛 사진 속처럼 과장돼 굳어 있었다. 내 명단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은비, 준호, 아라, 태율, 다연. 선아는 없다. 7번 지침. 모르는 아이를 데리러 온 보호자는 즉시 교무실로. 잠시만요. 명단을 확인할게요. 그럼요. 여자는 미소를 풀지 않은 채 섰다. 내 손가락은 수화기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렸다. 교장 선생님, 지은입니다. 상황이. 지금 갈게요. 2분 뒤 박 교장과 강 선생이 문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방금까지 여기. 가끔 와요. 교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새 선생한테. 잘했어요. 규칙대로. 그 사람은 누구죠? 왜? 듣고 싶지 않을 대답도 있어요. 강 선생이 낮게 말했다. 중요한 건 애들이 안전했다는 것. 3시 30분 진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갔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질문, 평범한 안도. 나는 준호의 그림을 쥔 채 급식실 뒤로 갔다. 소강로는 숲 가장자리에 딱하니 있었다. 성수 아저씨 책상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다. 눈 없는 얼굴들이 검게 말리며 말소될 때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 하지만 내 반은 모두 집에 갔다. 다음날 화요일,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다. 주차장엔 성수의 낡은 포터만 서 있었다. 열쇠로 정문을 열고 복도를 걸었다. 아침빛은 키 큰 창을 통과해 리놀륨 바닥에 낯선 패턴을 만들었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모양은 복도의 가구와 맞지 않았다. 나는 이유도 없이 그 문위를 피해 걸었다. 12비 가까워지자 아이들 목소리가 안에서 났다. 손목시계는 7시 32분. 두 번째 침. 8시 전 아이에게 응대하지 말 것. 숨이 꼬였다. 문틈 사이로 은비의 웃음소리, 준호의 콧소리, 하나 미시시피, 이상한 샘, 젖은 걸레가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도 섞였다. 27 미시시피. 숫자가 너무 높았다. 나는 뒤로 물러나 교무실에 가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다. 8시 정각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교실은 비어 있었다. 책상들은 어제와 같은 각도, 작품들도 같은 위치. 부치미는 여전히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달라진 건 하나. 젖은 흙과 달큰한 부패 냄새가 공기 속에 얇게 깔려있다는 것. 아이들이 평소처럼 들어왔다. 은비는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포켓몬 카드를 자랑했다. 모두 정상처럼 보였지만 출석을 부르자 이상이 드러났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과 입술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어긋났다. 은비가 네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입술은 반 박자 뒤에야 열렸다. 준호는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입은 다물려 있었다. 점심 뒤 나는 비품실 정리를 결심했다. 색지가 모자랐다. 5번 지침. 다른 성인 없이 비품실에 들어가지 말 것. 3번 노크. 반응 확인 후 입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선반에는 미술재료, 휴지, 세정제가 가지런했다. 나는 노크를 3번 했다. 계세요? 침묵. 한 번 더 크게. 여전히 없다. 지침을 지켰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비품실은 겉보기보다 깊었다. 교실과 교실 사이에 죽은 공간까지 파고든 형태였다. 양쪽 벽엔 오래된 교과서, 필름 스트립 상자, 비닐로 감싼 사진첩이 있었다. 호기심이 이겼다. 사진첩을 펼치자 수십 년 전부터의 학급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얼굴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다. 눈빛, 미소, 고개를 왼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이는 버릇까지. 찰칵. 뒤에서 문이 닫혔다. 손잡이를 돌렸으나 꿈쩍도 안 했다. 입나래의 경고가 번개처럼 스쳤다. 안에서 잠기면 안 열려요. 도와주세요. 나는 문을 두드렸다. 갇혔어요. 벽을 통해 우리 교실의 소음이 스며왔다. 연필 긁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런데 발소리는 없다. 그때
아주 가까이서 노랫소리가 났다. 이번엔 지하가 아닌 바로 등 뒤 어딘가 맑은 아이 목소리. 예수 사랑하심은.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비친 등에 서늘한 땀이 식는 것보다 빨리 어둠을 가르지 못했다. 뒤쪽 벽, 선반 아래 키 작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어른 허리 높이도 안 되는 작은 문틀. 테두리에는 작은 손바닥 자국이 빼곡했다. 빨간 페인트 같았지만 철 냄새는 다른 답을 속삭였다. 노랫소리는 가까워졌다. 어린 양을 품어주시는. 나는 물에 몸을 붙였다. 머릿속의 모든 정상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학교 비품실에 비밀문은 없다. 그 손자국은 절대 페인트가 아니다. 노래가 멎었다. 고요 속에서 내 것이 아닌 숨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겁고 오래된 폐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호흡,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지은 선생님, 은비였다. 그러나 톤은 달랐다. 더 오래된 사람처럼 피로가 묻었다. 길 잃었어요? 은비야, 거기 어떡해? 다들 그리로 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선생님도 곧. 이어서 속삭임이 겹겹이 붙었다. 같이 놀아요, 선생님. 오래 기다렸어요. 지하는 심심해요. 나는 문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도와주세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손잡이가 돌아가고 빛이 쏟아졌다. 박 교장이 문틈에 나타났다. 지은 선생, 도대체. 나는 헉헉대며 밖으로 비틀거렸다. 돌아보니 작은 문은 사라지고 없었다. 선반과 종이 상자들 뿐. 정리하다가 문이, 내 말은 덜 마른 종이처럼 구겨졌다. 교장은 안을 훑었다. 표정은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무사해요. 저는 확인 시계를 한 번 더 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그녀가 나를 현관으로 데려갈 때 열린 교실 문 너머로 23명의 뒷모습이 보였다. 모두 고개를 비품실 쪽으로 돌린 채 같은 미소를 입에 걸고 있었다. 맨 뒷줄의 은비가 고개를 돌려 손가락을 느리게 흔들었다. 손가락은 그 작은 손에 비해 너무 길어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무성하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다. 곧 수요일. 하늘은 아침부터 밤 같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건물은 파도치는 배처럼 삐걱거렸다. 전날 밤 나는 거의 못 잤다. 꿈속에서 아이들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흘러나왔다. 오래된 찬송, 어긋난 화음. 학교에 가는 편이 집에 있는 것보다 덜 두려웠다. 적어도 눈앞에 두고 볼 수 있으니까. 주차장은 진창이었다. 우산을 펴기도 전에 맥없이 젖었다. 복도 전등은 천둥이 칠 때마다 깜박였고 그림자는 길을 잃은 짐승처럼 벽을 기어다녔다. 교실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눅눅하고 두꺼웠다. 마치 젖은 털의 안쪽에서 입은 느낌. 부치미의 우리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텃밭가루조차 바닥에 흩어지지 않았다. 아무 흔적 없음. 그냥 사라짐. 정각 8시 아이들이 들어왔다. 폭우 속을 걸어온 발자국이 없었다. 옷은 뽀송했고 머리카락은 빗은 것처럼 가지런했다. 줄을 서고 가방을 걸고 동시에 앉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화음 귓속에서 울렸다. 아침 책 읽기 시간. 앞줄에 다연히 공책여백에 지도를 그렸다. 눈 없는 얼굴 대신 통로, 선을 따라 연결된 교실들,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마지막엔 작게 적힌 단어, 집. 그때 전기가 나갔다. 곧바로 비상등이 켜졌다. 붉은 빛이
교실을 물들였다. 창밖의 가옥들은 모두 눈을 감은 듯 어둡고 숲속의 어둠은 구름이 아니라 동굴처럼 깊었다. 괜찮아. 곧 돌아올 거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우린 어둠이 좋아요. 은비가 대답했다. 붉은 빛을 받아 그 눈이 짐승처럼 반사됐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칼 끝이 살짝 떨렸다. 바람은 닫힌 창을 통과했나. 점심시간이 지나도 전기가 오지 않았다. 붉은 불빛 아래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천둥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질 때마다 나는 번개 아닌 다른 소리를 들었다. 말 같지만 말이 아닌 오래된 혀가 내는 소리. 단어는 알 수 없는데 의미는 뼈로 스며드는 소리. 오후 쉬는 시간을 앞당겼다. 머리를 책상에 올리고 눈을 감으세요. 15분만 모두가 동시에 엎드렸다. 23개. 나는 휴대폰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4번 지침을 떠올렸다. 머릿수를 셀 것. 달라지면 배를 울릴 것. 첫 번째 카운트. 하나, 둘, 셋. 은비. 금발이 아니고 곱게 묶은 검은 머리. 팔베개 위에 퍼져 있다. 넷, 다섯, 여섯. 준호, 창가. 숨 고르기 일정. 7, 8, 9, 23. 모두 있다. 비는 모수부호처럼 유리창을 두드렸다. 길고 짧고 멈춤. 내 귀는 알지도 못하는 코드를 해독하려 들었다. 두 번째 카운트. 타이머. 진동. 다시 하나, 둘, 셋. 은비. 이상했다. 머리카락이 정확히 같은 결대로 놓여 있었다. 10분 동안 어린아이가 그렇게 정지해 있을 수 있을까? 넷, 다섯, 여섯. 준호도 마찬가지. 팔의 각도까지 같았다. 나는 천천히, 더 천천히 걸었다. 7, 8, 10. 등 뒤에서 식은물이 탔다. 숫자가 틀렸다. 24. 다시 셌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하나, 둘, 셋. 그래도 24. 맨 뒤줄 빈자리였던 책상에 앉은 아이가 있었다. 까만 머리, 창백한 얼굴. 옷은 지난 세대의 사진에서 본 것 같은 하얀 셔츠와 어두운 바지. 오래된 사진 속 국민학생.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리가 교실 벽을 한 번 더 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울렸다. 제 이름은 김철수예요. 기다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엎드린 자세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귀가 열려 있음을 알았다. 숨소리 끝이 살짝 웃는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철수야, 언제 왔니? 나는 되도록 평범한 담임의 목소리를 냈다. 늘 있었어요. 아이가 말했지만 순간 그의 입은 닫혀 있었다. 우린 다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모습을 늦게 보여줄 뿐. 비상벨을 올려다 봤다. 네 손가락거리. 4번 지침. 숫자가 달라지면 비상벨 3번.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철수가 고개를 기울였다. 미소는 예의 바른데 이가 지나치게 희고 반듯했다. 벨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우리보다 덜 친절한 이들, 다른 사람들. 규칙을 만든 이들. 철수의 눈이 살짝 길어졌다. 이 학교에 특별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정한 이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엎드린 등줄기들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숨이 아니라 숨처럼 흉내낸 규칙성. 진짜 아이들은 어디 있니? 우리가 바로 진짜예요. 은비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눈꺼풀을 올리는 속도가 느렸다. 다만 더 나아졌죠. 말 잘 듣고. 준호가 말을 이었다. 집중 잘하고 다연히 곱게 웃었다. 24쌍의 눈이 붉은 빛을 반사하며 나를 향했다. 그 눈 속에는 초등 2학년에게는 없는 연식이 있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쪽에서 앞으로 한 칸, 또 한 칸. 걷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냥 장소가 그를 앞으로 옮긴 것처럼. 선생님. 그가 양손을 모았다. 규칙은 선생을 지켜줘요. 우리로부터는. 하지만 학교로부터는 아니에요. 그 순간 창가 벽면에 희미한 형체들이 서 있었다. 교사들, 시대를 뒤섞은 옷차림, 60년대 사진 속 단정한 단발머리 원피스, 80년대 좁은 넥타이와 회색 정장, 90년대 검은 블레이저와 유광 스타킹. 세 사람 모두 눈동자가 하얗게 휘어 있었다. 빛을 받으면 유리알처럼 반짝였다. 얘가 예쁘네. 원피스 여자가 입술을 움직였다.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같은 목소리. 미술실에 두면 잘 어울리겠다. 아니지. 회색 정장이 고개를 저었다. 음악실이 더 급해. 발성 좋아 보이잖아. 수요일 합창에 쓰기 좋겠어. 블레이저 여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도서실도 한 자리 남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롭죠. 요즘은 비명 지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들은 내게 말을 걸면서도 내 존재를 사물처럼 취급했다. 배치표를 짜듯이. 나는 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사라졌다. 열리지도 잠기지도 않았다. 그 자리는 이제 아이들 그림으로 덮인 벽이었다. 선생들이 웃고 있는 크레파스 그림. 모두가 웃는다. 모두의 눈이 하얗다. 학교는 참을성이 많지 않아요. 은비가 속삭였다.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적응하고 받아들이라고. 바닥이, 아니 벽이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그러다 조금 빠르게. 교실이 줄어들었다. 책상들이 스스로 포개지며 가장자리로 밀렸다. 숨이 얕아졌다.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뒤는 이미 앞이었다. 저항하지 않는 게 나아요. 준호가 친절하게 알려줬다. 저항하면 더 오래 걸려요. 나는 창가의 소화기를 보았다. 소나기에 찬 금속의 무게. 이건 현실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건 소용없어요. 은비가 안타깝게 말했다. 밖에서 온 것들은 여기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학교가 필요에 맞게 바꿔요. 게이지는 비어 있었고 안전핀은 녹이 슬어 박혀 있었다. 소화기는 오래된 진열품 같았다. 나는 더 세게 움켜쥐었다. 금속이 손 안에서 미지근하게 물렁해졌다. 점토처럼. 또 한 번 깜박임. 붉은 빛이 꺼졌다 켰다. 켜졌을 때 벽을 따라 서 있는 교사들이 더 가까워져 있었다. 눈을 뜬 채 음악을 듣는 사람들처럼 느리게 흔들렸다. 우린 합리적이에요. 블레이저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다. 부서를 고를 기회를 드릴게요. 미술, 음악, 도서, 아니면 관리 업무. 몸을 쓰는 걸 좋아한다면 야간 순찰도 있어요. 나가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깨진 유리와 아이들 킥킥거림이 섞인 소리. 그건 선택지에 없어요. 벽은 계속 좁아졌다. 나는 책상 가장자리에 허벅지를 부딪혔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원을 만들었다. 원의 중심에 나. 마지막 기회예요. 철수가 앞줄까지 와서 섰다. 공손하게. 그러나 움직일 틈을 주지 않는 거리. 부서를 고르세요. 아니면 학교가 정해요. 머릿속이 텅 비었다가 어떤 문장이 서늘하게 떠올랐다. 지침. 응? 난 아직 지침을 어기지 않았어. 나는 겨우 목을 열었다. 그래서 안전해야 해. 그렇지. 은비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미소가 더 예뻐졌다. 지침은 선생님을 우리로부터 보호해요. 하지만 학교는 자기 규칙을 따르죠.
벽의 움직임이 멈췄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숨이 가슴뼈에 걸렸다. 선택하라고 했다. 나는 한 바퀴 아이들의 눈을 천천히 훑었다.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눈. 학교가 만든 평온. 내가 지켜야 할 규칙. 내가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안전. 2학년 담임을 계속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우리만큼 안정됐다. 아마도 이것만이 당장 벽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문장이라는 직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찰칵. 아주 조용한 기계음. 교실이 다시 팽창했다. 벽이 제자리로 물러나고 책상들이 스스로 원래 위치로 미끄러졌다. 붉은 빛은 한 톤 밝아졌다. 교사들의 흰 눈이 동시에 나를 스쳤다. 세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엷어졌다. 김이 빠지듯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 남은 건 24명. 그리고 나. 철수가 손뼉을 가볍게 쳤다. 훌륭한 선택. 말끝이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이제 진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까요? 오리엔테이션. 연구교원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은비가 단정히 앉으며 설명했다. 진짜 교육과정, 진짜 책임, 진짜 동료들 다 만나야 해요. 철수가 교탁 앞으로 걸어왔다. 걸을수록 그의 모습이 변했다. 옷은 새것처럼 또렷해지고 윤곽은 선명해지고 목소리는 권위가 생겼다. 교사와 관리자 사이 어딘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건 솔숲초는 보존을 담당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지 않아요. 지켜요. 무엇을? 어린 시절을. 철수가 미소 지었다. 여기 오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정상적인 입학 경로로 오고 어떤 아이는 다른 사정으로 길을 잃고 오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붉은 빛이 폐 속까지 물드는 느낌. 그 사정이 뭔지 알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배우게 될 거예요. 철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수요일마다 창밖 수풍비로 씻긴 것처럼 검었다.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부터가 그림자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24쌍의 눈이 한 박자로 반짝였다. 목요일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7분. 또 같은 시각. 이젠 알람처럼 몸에 박힌 시간이었다. 그 순간만 되면 벽지가 들썩이며 아이들 합창이 스며드는 듯했다. 눈을 감으면 교실 안 붉은 빛 속에 둘러싸인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 눈동자, 그 미소. 출근길, 하늘은 거지처럼 맑았다. 전날의 폭우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숲길은 여전히 축축했고 흙은 신발에 달라붙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교문에 들어서자 교무실 앞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나래였다.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웃음기 없는 얼굴로 오늘은 더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목요일은 수업이 아니라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머그잔의 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이들이 도착했다. 24명. 모두 같은 순서, 같은 걸음. 은비가 맨 앞에 서서 내게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오늘은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 우릴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시험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도 아이들 이름이 칸칸이 적혀 있었다. 종이는 빛바랜 등사 냄새가 났다. 첫 번째 문제를 읽었다. 우리 반에는 몇 명의 아이가 있나요? 보기 A 23명, B 24명, C 25명. 나는 손이 떨렸다. 명단은 23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엔 24명이 앉아있다. 철수까지.
정답은 무엇일까? 펜끝이 종이에 닿지 못했다. 은비가 속삭였다. 틀리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라져요.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쿵 내려앉았다. 두 번째 문제를 펼쳤다. 우리 반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 빈칸이 4줄. 그러나 나는 그런 이름을 모른다. 사진벽의 공백, 졸업앨범의 흰 페이지,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겹쳐지던 얼굴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어. 기억해내야 해요. 철수가 나직이 말했다.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니까. 교실 공기가 돌처럼 굳어갔다. 창밖숲에 나무잎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눈을 감은 채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듯했다. 나는 종이의 글씨를 흉내내듯 끼적였다. 선아. 어제 교실에 찾아온 여자가 부른 이름. 순간 종이가 불에 그을린 듯 가장자리부터 까맣게 타들어갔다. 아이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불빛 속에서 사라진 얼굴들이 잠깐 떠올랐다. 눈 없는 얼굴들, 불길에 삼켜진 이름들. 시험지는 제가 되어 책상 위에 흩날렸다. 아이들은 동시에 박수를 쳤다. 통과했어요, 선생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위로가 아니라 계약의 봉인이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교무실에서 임나래를 붙잡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학교는 대체 뭐예요? 임나래의 눈동자가 창밖 숲으로 흘렀다. 여긴 살아있는 것과 잊힌 것 사이의 경계예요.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고 우린 그들을 관리하는 거죠. 나는 숨이 막혀 밖으로 뛰쳐나갔다. 숲은 고요했다. 그러나 발밑에서 지하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오후 수업. 아이들은 그림을 그렸다. 이번엔 모두 같은 것을 그렸다. 학교 건물, 창문마다 작은 얼굴이 빼곡했다. 눈이 없는 얼굴들, 색칠된 교실 안, 교탁 위에는 내가 서 있었다. 입게는 억지 미소, 옆에는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다음은 선생님의 차례. 나는 그 그림을 모아 소각로로 향했다. 불길이 종이를 태울 때 숲에서 다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닌 성인 목소리, 찢어진 듯한 합창. 예수 사랑하심은. 불길이 꺼졌을 때 나는 알아버렸다. 지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 학교가 삼켜온 기록이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기록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금요일 아침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이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열자 24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자세, 같은 미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철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낮고 깊었다. 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른의 음색에 가까웠다. 마지막, 토요일부터는 학교가 직접 맡아요. 선생님은 남을지 떠날지 정해야 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교실 공기는 눅눅했고 바닥에 스민 물자국이 어디선가 계속 스며나왔다. 책상다리 밑으로 흘러모여 원을 그리듯 교실 가운데로 퍼졌다. 은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손에 공책을 들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공책 속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전날 불태웠던 시험지의 잿빛, 흔적 같은 글씨. 아이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첫 번째 선생님은 규칙을 어겼다. 그는 미술실에서 색이 되었다. 두 번째 선생님은 도망쳤다.
그는 도서실에서 책장이 되었다. 세 번째 선생님은 버텼다. 그는 음악실에서 음이 되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 벽을 타고 울렸다. 철수는 마지막 구절을 덧붙였다. 네 번째 선생님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가 선택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귓게 아이들의 숨결이 스며들었다. 그들의 호흡은 내 심장 박동과 똑같은 박자로 맞아떨어졌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교탁 위 종이 뭉치가 스스로 펼쳐졌다. 낡은 출석부였다.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칸은 공란이었다. 내 이름을 적으라는 듯한 빈칸. 펜이 내 손에 쥐어졌다. 움직이지 않아도 손가락이 저절로 구부러졌다. 써야 해요, 선생님. 은비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아이들 전부의 목소리였다. 안 쓰면? 그럼 학교가 대신 써요. 출석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종이에서 영희 같은 김이 났다. 빈칸이 스스로 까맣게 채워졌다. 낯선 글씨체. 그러나 분명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교실 천장이 낮아졌다. 형광등이 아니라 붉은 빛에 띠가 번졌다. 아이들이 동시에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눈동자는 이미 사라지고 새하얀 공백만이 남아있었다.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 공백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이제 선생님도 우리예요. 철수가 내 앞에 섰다. 손바닥을 내밀었다. 손바닥 한가운데는 눈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받으세요. 나는 끝내 손을 뻗지 못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이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흉터가 벌어지며 눈꺼풀처럼 열렸다. 그 속에서 검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다. 숨이 끊겼다. 내 심장이 그 눈 속으로 삼켜지는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교실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책상 위 출석부만 남아있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내 이름은 검게 번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복도 끝에서 종이 울렸다. 평범한 등교종이 아니었다. 깊고 무겁고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종소리. 나는 알았다. 이제 이 학교에서 내가 맡을 자리가 정해졌다는 것을.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벽에 붙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붉은 크레파스로 그려진 교사. 얼굴은 나였고 눈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교탁 위에는 큼지막하게 적힌 문장 하나. 토요일부터 선생님 차례. 토요일.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공기 속엔 사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밖 숲은 안개로 가려져 나무인지 그림자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교실로 향했다. 어쩌면 어제의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 아이들이 있었다. 24명.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는 얼굴. 모두 동시에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환영식이에요. 교탁 위에는 낡은 촛대가 놓여 있었고 검게 그을린 초가 3개 꽂혀 있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는데도 이미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철수가 내게 손짓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땅이 무겁게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교실 바닥이 스스로 움직여 내 몸을 앞으로 밀었다. 아이들 눈이 동시에 반짝였다. 빈 눈동자에서 붉은 불꽃이 스쳤다.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비가 책을 펼쳤다.
낡은 성가집 같았지만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빈 줄 하나,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아이들이 합창을 시작했다. 익숙한 곡조였다.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가. 그러나 가사는 뒤틀려 있었다. 예수 사랑하심은이 아니라 학교 사랑하심은. 가사 속에 주님은 학교로 바뀌어 있었다. 음계는 맞는데 음정은 어긋나서 귀를 긁었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벽이 진동하고 창문이 떨렸다. 촛대의 불꽃이 스스로 켜졌다. 붉은 불이 검은 연기 속에서 눈처럼 반짝였다. 선생님,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철수가 속삭였다. 가까이 와서 내 귓가에 입김을 불었다. 학교는 이미 선생님을 골랐으니까. 나는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 은비가 고개를 저었다. 구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묶어서 그 순간 교실 뒤편 칠판이 갈라졌다. 어둠 속에서 교사들의 형체가 나타났다. 어제 보았던 그 흰 눈의 교사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많았다. 남자 교사, 여자 교사, 교장처럼 보이는 이까지. 모두 같은 미소.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새로운 동료를 환영합니다.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목소리는 한데 겹쳐 파도처럼 출렁였다. 이제 선생님의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칠판 위에 낡은 표가 나타났다. 미술, 음악, 도서, 관리, 순찰. 마지막 줄은 비어 있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쓰였다. 선택하세요. 나는 손을 떨며 속으로 되뇌었다. 거부하면 학교가 대신 고른다. 눈앞이 아득했다. 아이들은 노래를 멈추고 나만 바라보았다. 24쌍의 빈 눈. 그 눈은 요구하고 있었다. 결정하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가운 교탁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난 아이들을 계속 맞겠다. 순간 교실의 공기가 뒤집혔다. 벽이 울리고 바닥이 갈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이 번개처럼 터졌다. 철수가 손뼉을 쳤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의 교실은 영원히 여기에요. 붉은 불꽃이 천장으로 치솟았다. 불길 속에서 또 다른 교실이 나타났다. 낡은 책상, 먼지 쌓인 칠판, 이름 없는 출석부. 그러나 자리는 가득 차 있었다. 눈 없는 아이들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곳이 진짜 내 교실이라는 것을. 내가 맡게 될 다음 반. 멀리서 종이 울렸다. 깊고 무겁고 끝없는 메아리.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이제 수업을 시작하죠.